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참여 방법 모르시는 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32-8200번 열려 있고요.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종목에 대한 내용들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그것도 안 된다 하시는 분을 휴대폰 통해서 증권통으로 접속하셔서 게시판에 종목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시청자님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참 밝으시네요. 수익 많이 나셨나요? 네. 네, 기쁜 소식이 들려오고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인지 말씀해 주세요. 네, 게임빌. 네, 매수가 비중은요? 11만 9천 원. 네. 30%. 네, 수익이 잘 나고 있어요. 어떤 점이 네. 궁금하세요? 매도 시점을 몰라서요. 네. 수익을 또 놓칠 수가 있으니까 당분간 그렇죠. 좀 놔두면 어쩔까. 언제경이나 네. 매도를 해야 쓸란가 싶어서요. 그냥 보유하고 있어도 괜찮을까, 언제쯤 네네. 팔까 고민 중이시네요. 네.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투자 기간 어느 정도로 좀 잡고 계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수익만 많이 난다면 난 네네. 계속 들고 있을 수 있다 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게임빌 저희가 자세히 분석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우리 시청자님의 종목은 게임빌이었네요. 매수가 11만 9천 원에 비중은 30%입니다.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기 전에 종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9%나 급등했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오른 종목들 가운데 하나죠. 11,100원이 오른 12만 9,9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수익이 잘 나고 있는데요. 또 얼마 전에 지스타가 폐막을 하면서 모바일 게임주들이 오늘 관심을 많이 받는 모습이었어요.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재우 전문가님,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네, 지스타가 이제 폐막이 됐죠. 오히려 지스타가 개막하기 전에는 게임주들이 좀 힘을 못 쓰다가 특히나 게임빌 컴투스 같은 종목들이 지난주 후반부부터 이제 반등 시도가 나오더니 오늘은 특히나 게임빌 같은 경우는 신고가 갱신하면서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특별한 새로운 이슈가 나왔다기보다도 계속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의 반복이고, 그런데 여기서 매수세가 매수세를 부르면서 주가는 상당히 견조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게임빌 같은 이 모바일 게임 관련주들이 지스타를 통해서 모바일 게임에 대한 성장성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다는 측면이 오늘장 급등을 만들어냈던 것 같고요. 또한 그냥 단기적인 흐름으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 지금 가는 종목만 가는 그런 장세, 그리고 지수 관련 대형주가 못 가다 보니까 이렇게 최근에 모멘텀 실리는 종목군들이 추가 신고가 갱신한 종목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게임주 관련주들 상당히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게임들은 또한 최근에 나온 이슈는 아닙니다만은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통해서 해외 진출을 또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장성도 또한 앞으로 차후에 주가 상승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게 보는 쪽이고, 라인이라는 모바일 메신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카카오톡이 굉장히 또 유명하고 인기를 끌고 있는데 카카오톡보다도 훨씬 더 가입자 수가 많은 그런 글로벌 메신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성장성들이 최근에 강한 신고가 갱신과 함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제 매도가를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모릅니다. 신고가 갱신했기 때문에 여기서 어디서 고가가 고점이 나올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고가를 갱신했고, 또한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격도가 대단히 확대가 된다라든가 이런 흐름 나올 때까지는 그대로 홀딩한 전략에 맞겠고, 다만 여기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모를 경우에는 일부 정도 보유 물량의 절반 정도는 이익 실현해놓고 나머지 끌고 가는 전략에 맞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슈 분석부터 들어봤습니다. 기본적인 분석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성장주는 PER과 PBR로 따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고평가는 아닌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김석재 전문가님, 게임주 너무 고평가는 아닐지 어떻게 보세요? 네, 아주 지금 좋은 말씀하셨어요. 성장주는 PER과 PBR로 따질 수 없다. 왜 그러냐면은 그 기업은 자꾸 변하고 있고 자꾸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PBR, PBR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 속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 게임빌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모바일 게임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흐름이 흡사
이전 그 1990년대 초반에 움직였던 그 IT 혁명 때 그때 이제 뭐 새로운 기술이든지 장미디어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던 흐름과 거의 비슷해요. 근데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얘네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수반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은 컴퓨터의 이 흐름이 사실은 좀 심화되는 국면이거든요. 거기에서 이 게임빌과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조금 아까 정목 진단했던 참 지금 게임빌하고 명함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들이 NC소프트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NC소프트하고 게임빌의 흐름은 지금 이제 새로운 신세대의 어떤 그런 그 환경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 속에서 당분간의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게임빌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최근에 모바일 게임 관련주의 흐름이 더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해외 쪽까지도 그 저변을 확대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뭐 싸이의 열풍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국내 어떤 그런 컨텐츠들이 외국 쪽에서도 지금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 특히 이제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게임빌과 관련된 그 콘텐츠를 그 다운받은 그 다운로드 횟수가 한 1만 5천 건인가요? 1만 5천 건이 아니라 뭐 얼마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런 다운로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향후 1억 5천만 건이죠. 1억 5천만 건인데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게임빌의 새로운 신상품에 대한 일정 정도의 또 유저가 될 수 있고 고객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엄청나게 막대한 그런 그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 속에서 평가받아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시점에서 우리가 이 회사의 기본적인 가치가 현재 주가 흐름 속에서 고평가냐 저평가냐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우리가 환산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는 시세가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시세 부담감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시장의 환경이 또 이들 종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수급의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의 흐름은 계속해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이제 시청자분께서 이제 그런 걸 거예요. 이제 고민 중에 하나가 이걸 잘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팔아야 될 것인가라는 말씀을 이제 그 부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우리 이제 이재호 전문가가 모르겠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몰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문가들이 어떤 종목에 대해서 목표가를 설정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점쟁이가 아닌 이상에는요. 다만 몇 가지 팁은 있습니다. 이렇게 고공권의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에 매도하는 시점에 몇 가지 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이번에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스타 때문에 이제 게임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러고 난 다음에 아까 이격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5일 이동평균선보다 이 주가의 가격이 떠서 시세가 형성되면서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는 흐름. 거래가 터졌는데 이격이 벌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한번 매도 가격입니다. 그 가격이 얼마가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의 팁을 드리면은 시세가 5일 이동평균선과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지는 단기 과열 흐름, 오버슈팅이 나타난다? 그때 한번 파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지금 이 종목의 최근에 그 저점 추세 라인이 33일선, 그러니까 5일선, 11일선, 21일선, 33일선이 나란히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는 33일 이동평균선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가 거래를 터뜨리면서 이탈할 때 그때 파는 거.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어떤 그런 상황을 놓고서 매도를 하시고요. 그 이외의 흐름에서는 들고 가는 관점 유지하자. 이렇게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 파는 게 좋을지 매도의 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네요. 계속해서 차트 분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석 달 넘게 정배열 추세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현웅 PB님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을지 목표가도 한번 정해주세요. 네, 일단 가장 어려운 주문이죠. 목표가를 정하는 것이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가장 어려운데 일단 뭐 그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저는 15만 원 정도에서 팔자가 아니고 재진단 다시 하자. 그때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15만 원 정도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15만 원 정도까지는 유지를 하되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진단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동안에 매물대가 굉장히 모여 있었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이 고점이 아닌가라고 계속 의심할 수 있는 이런 매물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매물대를 오늘 드디어 돌파를 했는데 거래량이 없는 게 아니라 거래량을 실으면서 돌파를 했어요. 보통 이런 것은 이제 매물대를 뚫어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그런 신호로 또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중기적으로 그렇고 월봉으로도 그렇고 계속적인 정배열인 종목을 함부로 매도하는 것도 사실 더 리스크입니다. 그 뒤에서 사실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물론 게임빌이라든지 컴투스라든지 PER 25배 막 이렇게 굉장히 좀 높은 고평가가 아니냐라고 이제 맨 처음에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이제 고평가를 여부를 따질 때는 어떤 그 산업 자체 수익 모델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부여할 것인가 안 부여할 것인가 라고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는데, 사실 뭐 지하철 타면 다 게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현상이 심화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임빌 같이 어떤 프로그램 만드는 능력이 있는 그 모바일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다른 모바일 게임주 차트 한번 볼까요? 또 가장 대표적인 컴투스 아니겠습니까? 컴투스 같은 경우는 계속 매물대에 갇혀 있는데 오늘 거래량을 수반한 양봉이 나왔고, 그리고 또 액토즈 소프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액토즈 소프트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양봉이 나왔고, 그리고 위메이드도 어느 정도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모든 모바일 게임주들이 다 강세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장이 뭐냐? 바로 게임빌이에요. 어떤 종목을 들고 있든 대장을 들고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가장 이런 기술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가장 대장은 게임빌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매도를 무조건 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나중에 좀 기술적으로 어떤 거래량을 실으면서 뭐 쌍봉이라고 그러죠. 그런 쌍봉을 그리면서 내려오는 흐름을 보인다든지, 그런 흐름을 보일 때 이제 매도를 좀 고려를 해봐야지, 지금 흐름에서는 조금 보유하는 전략을 권유해드리고요. 일단 15만 원에서 다시 한번 재진단해드리는 걸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세 분의 의견 종합해보면 지금은 매도할 때가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시청자님 어렵지 않으셨죠? 감사합니다. 네. 네, 수익 많이 내시고요. 또 15만 원대에 또 전화 달라는 의견도 있었으니까요. 네. 그래도 모르겠다 싶으면은 또 저희에게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면 통해서 세 분의 의견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분석 맡아주신 김석철 전문가의 의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 보유, 목표가는 없습니다. 손절가는 11만 3천 원. 이재우 전문가 목표가 14만 원 받고요. 손절가는 12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김현웅 PB는 15만 원에서 다시 한번 진단을 받아보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99,900원을 제시했습니다.